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3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댓글창에 얼굴 천재 김준일 이렇게 환영 인사가 있습니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외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외모 관리는 안 하고요. 댓글 관리를 합니다. 댓글 외모 관리는 관리? 필요하지 않아. 네. 예, 댓글 관리. 지금 예. 김준일 댓글팀 벌써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네. 대통령실이 드디어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편 후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부터 메시지 관리 그리고 동선 이런 활동 전반을 보좌하게 되는 부서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이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면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그 대통령실 부속실 소속의 배우자팀 이런 형태로 김 여사의 업무를 보좌해오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까지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자 지난 2월 KBS 대담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연달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 2비서관이 내정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활동에 뛰어든 초기부터 관여해온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오늘 YTN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서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더 이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이나 공방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좀 싸늘한 편이었는데요.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는 김 여사 의혹 방탄용 벙커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제2부속실 설치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즉 김 여사 종합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대변인은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김건희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와중에 댓글창에 은평구 제임스 딘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지역구까지 확실하게 나오네요. 고인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각 당에서 모두 논평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응이 다 갈립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좀 여러 가지 분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야당에서 사실 제2부속실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만든다고 하니까 평가가 좀 박하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우리가 이제 정쟁이나 이제 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게 있겠지 하지만은 그냥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환영한다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좀 낫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은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무슨 활동을 하는데 이게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2부속실을 만든다라는 거는 기록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정도 있고 동선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정보의 이제 투명성인데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를 이제 해서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고 예전에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의 뭐 대통령 일정 이렇게 있듯이 여사도 이제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는 요거는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것이 이제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야당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야밤에 이제 카톡하는 거를 막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2부속실이 필요는 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는 감찰관, 특별감찰관이 예. 이제 제2감찰관이라고 하네요. 예. 특별감찰관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기존에 그러면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명품백 받은 거라든지 이게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두 개는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뭐 부속실은 부속실대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되 기록에 안 남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회 운영위가 더욱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이진숙 잃으면 내일 임명.
네, 대통령이 임명하면 바로 업무가 시작되죠? 네, 어제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또 노조 탄압 정황 등을 문제 삼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어제 오마이뉴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이진숙 후보자가 법인차로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거나 또 법카로 대학원 근처에 식당을 결제했다는 의혹까지 이제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의 흠결이 심각하다.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인민재판이다. 등등 지금 방통위원장과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회 송부 기한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30일까지라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청문 보고서가 이제 대통령실로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도 이제 함께 거론되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까지 해가지고 2인 체제가 복원되면 아마도 이제 최대 쟁점인 MBC 대주주인 박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위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민주당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인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인 만큼 이제 계속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나온 스케줄에 따르면 이 해당 그 논평에 따라서 이제 끝없이 이 상황이 이게 겹쳐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국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 오늘까지 송부하라고 했어요. 네. 나 요즘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이제 오늘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하루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이제 국회가 채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재송부를 요청을 하는데 그 기한을 반나절로 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모든 사례를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넉넉하게 주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하루까지 줬는데 오늘 이제 12시 1분 되면은 임명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명 시기는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상임 방통위 부위원장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분이 지금 없잖아요.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을 동시에 임명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서 따다닥 해가지고 이제 공영방송 이사 박문진 이사 빨리 선임을 하고 둘 다 이제 탄핵당하는 게 목표인 거지 지금.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야 하기만 해봐라고 하고 지금 딱 이제 총선 준비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지금 저 총 뽑기 전에 내가 먼저 기습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용산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국지전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예방적 탄핵으로 얘가 좀 있다가 박문진 이사를 선임할 거는 불법적인 행동을 할 테니 얘를 빨리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 못된 짓을 해야지. 이게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얘가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2인 체제 제가 예전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2017년에 법무법인의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3인 체제도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막기는 힘들다 이거는. 결국은 기습적으로 2명을 동시에 임명을 하고 그리고 같이 뭔가를 이제 결의를 하고 야당에서는 탄핵하고 이런 과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분 이제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또 권익위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오고 이제 상임위원으로 오는 거잖아요. 권익위는 뭐 하는 조직인가? 권익위의 어떤 권위가 진짜 추락했다. 완전 추락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조롱받지. 방통위 따까린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막 빼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분은 그리고 김태규 이분은 원래 공수처장 후보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공수처는 괴물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배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참 부적격한 인물들만 참 많이 쓴다 이렇게 합니다. 뭐 따까리라는 표현은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지. 예. 근데 진짜 이게 뭔가 이게 권익위는 진짜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거. 예.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정점식 둘러싼 윤한 갈등. 네,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 신임 대표가 박정화 비서실장 그리고 서범수 사무총장 등 새 지도부를 구성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 혹은 교체 여부를 두고 당내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 의장의 경우 임명된 지 2달 정도 이제 된 상황인데요. 당원의 임기 1년이 적시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정 의장 페이스북에 가서 이제 자진 사퇴하라 이제 압박하면서 정 의장이 결국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거취 문제가 이제 당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거는 이 정책위의장의 거취에 따라서 이제 9명으로 구성된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친한계가 과연 이제 과반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도 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임기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제 교체 필요성을 한번 시사를 했었고요. 또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인선된 박정화 의원도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이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유임을 주장하는 친윤계를 향해서 최고위원회 의결권과 관련된 결정적인 헤게모니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자체가 맑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책위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거는 약간 난감한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당 사명이 이제 원내 총무 옛날에 원내 총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 3명인데 각각 이제 그 국회 원내에서의 어떤 뭐 이제 전략 그리고 정책 그리고 이제 당 살림 뭐 이렇게 3명을 당 사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총재가 이제 대표 이전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 뭐 이회창 총재 뭐 이럴 때 다 이 3명 다 지명했거든요. 다 지명하다가 먼저 원내대표부터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뽑아서 완벽하게 이거는 이제 사실상 좀 투톱 체제로 갔고 사무총장은 원래 그냥 자기 사람 항상 뽑았고 정책위 의장이 되게 애매했어요 항상. 왜냐하면은 임기가 있기는 한데 당 대표가 뽑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는 원내대표랑 협의를 해가지고 의총에 추인을 받지만은 이거의 임명권은 당 대표한테 있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작심하고 이제 한동훈 체제를 흔들겠다라는 친윤계의 어떤 그런 마음이 나온 게 아닌가.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5월 12일 날 그때 당시에 이제 황우여 비대위가 들어선 다음에 정책위 의장이 정점식 그리고 사무총장이 성일종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임명됐단 말이에요. 성일종은 사표 냈잖아. 네. 근데 정점식은 안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찐윤인지 나오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그것도 맞기는 한데 이거는 사무총장은 이제 버틸 근거가 없다. 왜냐 임기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아예 명시돼 있는 임기가 없는데 이거는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니 임기라는 게 1년이라는 게 있으니 근데 이제 관례대로 이제 사퇴를 하는 거라서 이게 참 뭐 누가 옳다 그르다는 말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이례적이다. 한동훈을 계속 흔들려고 하겠구나 친윤이 1년 반 동안 저는 3달 안에 한동훈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이원석 골라겠다. 식물총장처럼 그냥 뭐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언제 칼을 빼댈지 저는 결국은 교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게 의총에서 108명이니까 과반을 받아야 되잖아요. 55명을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덜렁했는데 갑자기 표가 50표가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완전 타격이거든요.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승부수를 던지기가 좀 어렵고 해도 너무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기습적으로 뭔가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우선 당직을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유임을 둘 것 같다. 저는 유임을 보고 아직 이제 안 되는 것도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고 예. 뭐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뭐 이런 그런가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주변에서는 조금 이제 말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박정훈 의원 얘기도 있고 뭐 근데 지명직 최고는 이제 본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제 하겠죠. 그리고 뭐 조직 이제 사무부총장도 있고 뭐 이제 짜잘한 게 있는데 정책위 의장을 일단 뒤로 미룰 것 같아요. 지금 네. 만에 하나 부결되면 어떻게 그거?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우선은 미룰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꾼다. 이런 좀 말씀하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바꾸는데 어쨌든 너무 오래를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몇 달 안에. 네. 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점식 의장 페이스북에 찾아가서 댓글을 달기 시작하니까 비공개로 바꾸는 상황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장해찬 전 최고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달이라는 표현까지도 들고 나왔던데요. 이런 팬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팬덤이죠. 사실 보수는 팬덤이 별로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거기는 이제 왕으로 여기거든. 지도자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기고 진보는 교주로 여긴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좀 열성적인 팬덤, 종교적으로 좀 맹목적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진보 쪽, 민주당 쪽에서 뭐 많이 나오는 경향성이 있고 여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께서 지시하시면은 그냥 왕의 말을 따르는 약간 이런 거니까 팬덤으로 이제 하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보수에서 박근혜가 팬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버지 박정희에 기댄 약간 권위주의적 향수의 팬덤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 거는 맞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민주당의 뭐 팬덤 뭐 개딸 이러면서 엄청 욕했는데 우리 한 딸들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면은 이게 또 부메랑이 될지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은 본인이 믿을 게 63%의 지지율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모로 힘의 권력 관계가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지만 당장은 지금 힘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여러모로 지지자들이 좀 더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당장은 팬덤의 자제 요청을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양승태 정관예우 논란. 네,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긴 했는데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인데요. 그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죠.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에 대법원 3부에 대형 건설사인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이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한신공영의 경우에는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현재 이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정식 사건을 수임한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서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탓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정관예우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한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 12년 동안 사법의 정치화 논란으로 한없이 추락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활동을 접고 학계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임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대법관들은 거의 다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래서 그 예전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대법관들 개업 금지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도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찾아보니까 뭐 이일규, 김덕주, 윤관, 최종영 이런 분들은 개업을 했는데 최근의 트렌드들은 이제 이게 하도 욕을 먹고 정관예우라고 하니까 안 하는 추세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용훈 대법원장 이분은 양승태 다음 전임자거든요. 이분은 이제 학교로 가서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법원장들은 가급적이면 돈 욕심 내지 말자 이런 건데 양승태 이분이 이제 또 깬 거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본인은 이제 개업 안 한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황이에요. 이게 저는 이게 변협이 문제가 있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르겠는데 왜 여기에서 이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만약에 주더라도 이거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지 지금 본인이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고 근데 본인이 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누구를 변호하고 있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건가요? 대한변협이 제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협이 또 이번 정권하고 매우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예, 여러모로 나중에 그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변협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정권하고 매우 가까운데 뭐 다른 거 떠나가지고 형식 논리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 양승태는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저는 대한변협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왜 변호사 자격증을 주나요? 이거를. 네. 관련된 아이템 하나 킵하고요.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3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 교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